아, 지금 하고 있는 거였어? 또 아니, 중간에. 이제 키게 켰어요 이제. 안녕하세요, GBPC입니다. 안녕하세요, 검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왜 모였죠? 저희가 이제 월간 견적을 7월부터 함께 해보려고 제가 서울까지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둘이 같이 하는 이유는 이제 서로 월간 견적을 하고 싶어 했고, 네, 또 한 명보다는 또 둘이 또 서로 부품 추천하고 설명해주고 하는 게 좀 더 재밌고, 뭐 재밌을지는 모르겠지만 안목을 또 넓히는 네.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식상한 월간 견적보다는 네. 조금 다른 접근 느낌의 방식. 월간 네. 견적을 좀 하고 싶어서 네, 한번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됐고요. 오늘은 좀 저희가 급하게 준비를 준비 했어요. 시간이 좀 짧고 네. 처음이다 보니까 네.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 견적을 하는데 무슨 뭐 사무용 뭐 내장 그래픽 들어가고 이런 건 사실은 많은 걸 준비하진 않았어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판매되는 거는 그렇죠. 내장 그래픽을 활용한 거라든지 뭐 좀 특이한 구성들 이런 거는 또 잘 안 나가거든요. 팔리는 것만 거의 팔리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희가 할 거는 저희가 실제로 매장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구성 베스트 3. 네, 세 가지를 준비해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네, 이 부품을 왜 선택을 했는지, 이건 뭐가 좋고 이건 뭐가 좋다, 이런 네. 거 좀 자세하게 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네. 이제 게임 성능도 조금 준비하긴 했는데 네, 이거는 일단 좀 참고만 해주시고 자세하게 하긴 좀 힘들었고,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다음에는 더 많이 준비해서 실제 게임도 막 플레이하고 네, 플레이해서 무슨 프레임 온도 이런 거 다 보여드리는 걸로 네.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오늘은 좀 이렇게 가볍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120만 원대죠? 네. 자, 120만 원대 추천 견적 한번 자 보겠습니다. CPU부터 한번 보죠. 12,400 벌크. 지금 가격 차이가 많이 줄기는 했어요, 정품하고.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예, 17,000원 차이 납니다. 예, 정말 많이 줄었고, 그 전에는 그래도 한 2, 3만 원씩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그렇죠. 벌크를 써도 상관없다. AS도 동일하게 가져가고 하기 때문에 벌크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제 벌크나 뭐 정품이나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지만 그래도 쿨러 하나 가격 차이 정도 그렇죠. 나기 때문에 벌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벌크도 AS가 3년이라는 네, 거. 물론 공식 서비스 센터가 되는 건 아니고 네, 유통사에서 해주는 거지만 네. 일단 3년이라는 거. 1년 때는 제가 벌크 안 썼습니다. 저도 꺼려 했었어요. 벌크가 아무리 싸도 벌크를 사용 안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2세대. 1세대부터 2세대부터. 12세대부터인가요? 12세대부터 이제 벌크도 3년 네. 유통사에서 해준다. 네. 그렇지만 또 AMD의 멀티팩과는 좀 다르죠. 왜? 다르죠. AMD의 멀티팩은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해주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건 좀 다릅니다. 좀 다른데. 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그쵸. 네, 그 부분 좀 중요하죠. 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쿨러 넘어와서 네. 둘 다 AG400을 넣었네요. 딥쿨 AG400이 뭐 솔직히 뭐 다 똑같지만 모난 게 없죠. 네, AG400이 좀 무난했습니다. 음. 우리 지비님은 AG400이 어떤 점이 좋아서 AG400 쓰시죠? 일단은 조립이 편하고 조립 다 똑같지 않나요? 가격도 싸고, 가격도 비슷한데? 이게 조립이 편하다는 말이 뭐냐면 펜을 빼지 않아도 나사를 박을 수가 있어요. 아, 저랑은 조금 다르네요. 네. 저는 펜을 빼지 않아도 램을 뺐다 꽂을 수 있다. 아, 그런가요? 저는 그거. 저는 왜냐면 램을 뭐라 그래야 되지? 루틴이라 그래야 되나? 아, 그거는 이제 에이스를 생각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에이스를 생각하면은 펜을 안 빼도 램을 탈부착하기 좋은 게 좋죠. 편한 게 좋죠. 타워가 이렇게 뒤로 갔어요. 뒤로. 네, 한 발짝 물러나 뒤로 있죠? 갔기 때문에 2슬롯짜리 메인보드를 쓰더라도 램을 그냥 뺐다 꽂을 수 있어요. 이슬롯을 써도. 그렇죠. 저는 그게 장점인데 나사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왜냐면 장착할 때 펜 앞에 이 나사 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피스를 박아도 들어가요. 저는 빼는데. 저도 펜은 빼요. 왜냐면은 어쨌든 선정리는 그럼 똑같잖아요. 해야 돼서. 그러면 똑같잖아. 근데 이제 내가 팔 목적도 있지만, 판매 목적도 있지만 추천하는 목적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선정리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꽂아도 된다. 그쵸. 근데 그냥- 선정리를 하려면 빼야 되는 건 맞죠? 맞죠. 유통하는 회사들이 빵끈을 그렇게 써요. 아, 그렇죠. 빵끈을 쓰죠. 네, 빵끈 너무 많이 쓰는데 우리 빵끈 어차피 다 제거하고, 일단은 우리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선 빵끈보다는 케이블 타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빵끈은 안에가 철사로 돼 있어요. 네. 이게 끊어지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쇼트가 발생하는 경우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정말 미세하지만 있다는 경우를 제가 커뮤니티에서는 봤어요.
그래요? 네.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네. 난 몰랐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죠. 뭐 펜은 요즘 워낙 다양해서 네. 뭐 일단 취향껏 가되 우리가 선택한 픽은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AG400을 쓴 이유는 저는 그거 메모리. 메모리 메모리 꼈다 뺐다 하기 편해서 네. 그리고 안 못생겼습니다. 방열판이 이쁘죠. 방열판. 앞에 이 마크가 네. 박혀져 있어서 모양새도 좋고 네. 모양새도 좋고 가격도 2만 원대 중에서는 또 많이 저렴한 거긴 맞아요. 그렇죠. 2만 원 초반대니까. 2만 3천 원인가 네. 아마 그럴 거예요. 뭐 조립해놓고 뭐 나중에 램을 뭐 뺐다 꽂는다든가 이런 거 할 때도 너무 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메인보드로. 자, 메인보드도 똑같은 거네요. 그러게요. MSI의 B660M-A DDR4입니다. DDR4, DDR5도 있어요 모델이. 네. DDR4고요. 이거 왜 이걸로 했죠? 저는 얘만 썼어요. 원래 얘만 썼나요? 처음에 기가바이트의 그 B660M DS3H 모델이 있었는데 네네네. 얘가 지금 단종이 되고 없는지 모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델도 원래 가격이 16만 원대, 17만 원대 17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했죠. 네. 저렴했을 때가 제 기억으로 16만 9천 원인가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가격 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포트 보셨어요? 후면 포트? 그렇죠. 봤죠. 네. 너무 아름답게 꽉꽉 채워져 있다. 하지만 이거는 네. 내장 그래픽을 쓰지 않는다. 지금 이 사양은. 그렇죠. 자, 또 다른 장점. 일단은 방열판. 그렇죠. 네, 방열판만 봐도 야 이거 동급에서 이거 비빌 만한 거 없겠다 싶은 정도의 방열판이 M.2. M.2 방열판도 있죠. M.2 요즘 없으면 좀 섭섭하긴 해요. 네, 없는 것도 네, 있죠. 없는 그리고 것도 또 있는데. 있죠. 장점이 또 뭐가 있죠? 메모리 슬롯이 4개죠. 메모리 슬롯이 네, 4개입니다. 그렇죠. 원래 저는 에이수스 프라임을 썼습니다. 네. B660 프라임을 썼었는데 프라임 K 썼어요? 뭐 아니면 MK죠. 프라임 MK? MK, A 말고 네. 프라임 MK를 사용했었는데 네. 그때는 그게 가격이 제일 좋았고 네. 아까 말했다시피 이 보드가 좋은 건 알고 있었어요. 네. MA가 네. 비쌌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용 할 때만 썼죠. 이제 주식용 할 때 이 보드가 정말 빛을 발했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장 출력이 HDMI가 2개, 네. HDMI 2개, DP 2개, 네. 그래서 총 그래서 4개, 네 개. 총 4개로 4K 모니터 4개를 다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무조건. 근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무용 나갈 때도 이거 써요. 왜냐면 뭐 10만 몇천 원 그러면 11만 원이라고 할게요. 11만 원이나 14만 뭐 5천 원, 뭐 6천 원 이렇게 치더라도 내장 포트를 HDMI 2개 꼽는 거랑 하나 D서브 들어가는 거랑 이거 차이 좀 있거든요. i3 할 때도 이 보드 사용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해요. 왜냐면 이 거래처에 납품하는 그 사무용으로 나가는 것들이 대부분 디자인으로서 이 웹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눈으로 보여지는 색감이라든지 이런 게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D서브로 했을 때 화면 출력의 이 색감이랑 HDMI로 했을 때 화면 출력 색감이 달라요. 그건 당연히 다른 거고요. 네, 달라서 이거를 매치를 안 해주면 좀 한 소리는 듣더라고요. 싱글 모니터면 상관이 없는데 듀얼 모니터 이상을 쓰는 사람이라면 이 메인보드가 정말 CPU를 i3로 했을 경우에 네. 보드 H610을 주로 사용하는데 H610도 네. 포트가 많은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결국에 모델이 하나 있거든요. 있죠. 기가바이트에 있어요. 있는데 그럼 결국에 가격이 비슷해요. 그놈이 그놈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용을 나갈 때 그래서 이제 항상 물어봅니다. 모니터를 몇 대 쓰시는지 맞아요. 물어보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는 보드를 맞추는 편이고요. 무조건 이 보드를 사용하진 않고요. 네. 이제 주로 이제 CPU가 요즘에는 사무용도 많이 쓰잖아. 사무용도 사양이 많이 올라가서 네. i3 12100을 주로 이제 사무용에 그쵸. 사용하고 있는데 모니터가 싱글이다. 그러면 그냥 H10으로 나가고요. 맞아요. 뭐 2개 이상, 뭐 3개 네. 그러면 듀얼이다 그러면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요. 이제 아까 색감 얘기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이제 말하자면 HDMI는 디지털이고 네. VGA는 아날로그다. 네. DP랑도 다르고 HDMI도 달라요. 네. 색감이라기보다는 선명도 자체가 다릅니다. 음. 글씨의 또렷함이 달라요. 음. 근데 이거는 VGA만 쓰신 분은 모를 수 있어요. 이제 글자가 약간 퍼져 보여. 뭐지? 좀 뿌옇게 보인다 그렇죠. 그래야 되나? 그 경계선이 좀 뿌연데 네. 이제 HDMI로 딱 바꾸는 순간 그게 쫙딱 모아지면서 글씨가 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눈에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VGA는 이 VGA는 웬만하면 쓰지 마십시오. 네. 심지어 HDMI 포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VGA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냥 그걸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약간 팁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러면 한번 모니터 체크는 해봐야 돼요. 단전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메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SN 코어의 DDR4 3200MHz 16기가 2장. 그렇죠. 예. 아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8기가 2장 할 줄 알았는데 16기가 2장 하셨더라고. 왜일까? 저도 16기가 2장을 했거든요. 왜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요. 나는 그것 때문이야. 아,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 아닌데, 저는 지비님의 8기가 2개 넣겠지 하고 나는 네. 나는 32기가야 하고 32기가를 딱 넣었는데, 네. 지비님도 32기가를 넣으셨어요. 네. 근데 왜냐면 그렇죠. 일단 첫 번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아니잖아. 그 이유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요즘 내 거고, 그건 내 거고. 네. 요즘 디아블로4 나오면서 네. 처음 오픈 베타 할 때 16기가에서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 지금은 패치를 해서 괜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저가가 좀 많이 됐죠. 네, 돌려보면 8기가씩 잡아먹어요. 지금 뭐 한 5, 6기가 평상시에 5, 6기가 잡아먹는데 구간마다 지역마다 뭐 상황마다 이 5기가대에서 8기가까지 이 넘나드는 이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시스템 잡아먹고 있는 것과 디아블로4 게임, 요즘 이제 디아블로4만 예를 들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디아블로4를 제외하고도 시스템 램을 많이 잡아먹는 게임들이 많이 생겼다. 네, 그래서 고사양으로 갈수록 앞으로는 32기가 램이 주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시장 자체가 그렇게 해서 32기가 넣었어요. 저는 32기가 넣은 이유가 아까 지비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거, 네. 제 거였는데 네. 가격이 싸니까. 네. 싸니까 32기가 그냥 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다의 닉램이 맞고 맞아요. 이제 지비님 말씀처럼 요즘 게임들이 램을 많이 먹기 시작해요. 네. 그렇다고 또 16기가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안 되는 건 아닌데 워낙 가격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네. 그냥 32기가로 저도 놓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쵸. 알고 있습니다. 체감이 좀 더 됐다. 16기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됩니다. 하지만 되는데. 좀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다. 네. 이것도 댓글로 보면은 네. 16기가 되는데 뭐 또 32기가 뭐 추천한다고 하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집에서는 모니터 이제 2개를 쓰는데 네. 디아블로 켜놓고 유튜브 틀어놓고 뭐 엑셀창 띄워놓고 뭐 카톡도 켜놓고 네. 이렇게 해요. 네. 그러면 램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심지어 저는 32기가 지금 DDR5 집에 쓰고 있거든요. 유튜브가 같이 버벅거려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네. 저는 모르겠어요. 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럼 뭐가 이상한 거예요? 네, 뭔가 이상해요. 저는 안 네. 그래요. 가끔 화면도 나가고. 그리고 이제 32기가로 한 이유가 아까 방금 이제 DDR5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DDR5부터 32기가가 이제 주력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죠? 8기가는 잘 안 썼죠. 네. 16기가부터 나왔기 때문에 DDR5가 16기가 두 개에서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DDR5부터 그쵸, 32기가가 앞으로는. 들어가기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DDR4도 마찬가지로 이제 32기가, 32기가를 넣어도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쵸. 옛날 같았으면 2017년이었나요? 램 그때 대란이 있었을 때 비쌌죠. 기억나세요? 네. 그때 나 11만 원인가 12만 원 음. 그렇게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뭐 엄청 가격은, 싸였죠. 네. 그리고 32기가 같은 경우 보통 작업용이나 할 때 32기가 넣는데 네. 요즘에는 또 작업하시는 분들은 64기가, 128기가 이렇게 넣어요. 맞아요. 정말 많아졌습니다. 네. 우리 지비님은 SN 코어 넣었지만 네.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이 없죠? 상관없어요. 이건 뭐 선호도에 따라서 하시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팀그룹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SN 코어 좋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특히나 그냥 이제 팀그룹은 튜닝 램으로 많이 유명하니까 램은 기본적으로 잘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왜 삼성께 없죠? 삼성으로 왜 안 했죠? 그 유명한 삼성 시그니처 왜 없죠? 삼성 안 넣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보증 기간 그렇죠. 짧아요. 짧아도 너무 짧아요. 보증기간이 뭐 어떻게 되죠? 한 1년 6개월 되는데 그렇죠. 최장 1년 6개월이죠. 네. 그것도 최장이고 그러면 삼성 메모리는 삼성 서비스센터에서 혹시 서비스 받을 수 있나요? 안 돼요. 뭐 어디서 받아야 되죠? SSD랑 요런 이제 램 요런 것들은 그 용산에 서비스 센터가 있어가지고 삼성 서비스 메모리 센터가 따로 있죠? 네, 거기를 메모리 센터가 택배로 따로 보내가지고 택배로 이제- 받든가 방문을 했는데 그렇죠. 제 방문도 해봤거든요. 역시- 불편하고 역시 용사는. 그리고 뭐 고장률 이런 거는 솔직히 다 똑같다고 봐요. 그쵸. 뭐 삼성도 불량 없으리란 법이 없고 그렇죠. 네, 다 비슷하게 잘 이제 만드니까 삼성은 1년 6개월이고 이제 우리 팀그룹하고 SN코어는 몇 라이프타임 년이죠? 워런티입니다. 라이프타임 워런티라는 것은 라이프타임 워런티라는 거는 단종까지는 우리가 보장을 해주겠다. 이 제품이 단종까지는 보증을 서비스가 해주겠다. 되는 거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래픽 카드 얘기할 건데, 네, 그래픽 카드는 3060 Ti로 했어요. 두 네, 개 다. 이것도 동일하네요.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CPU랑 그래픽 카드는 사실 맞췄습니다. 네. 맞췄는데 메이커는 안 맞췄죠. 네. 메이커는 안 맞췄는데 기가바이트 걸 넣으셨네요. 저는 이제 뭐 기가바이트 거를 요즘에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네, 뭐 괜찮더라고요, 써보니까. 괜찮아요. 네. 비교를 하면 어떤가요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그러면 또 똑같더라고요. 3펜 또 좋아하시는 분, 맞습니다. 3펜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가바이트 갈 것 같고, 맞습니다. 제가 MSI 넣은 이유는 메인보드를 또 MSI를 넣었으니까 깔맞춤. 깔맞춤이죠. 또 그런 거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 맞춤. 있습니다. 예.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제가 추구하는 거는 조금 그래도 RGB가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맞춤 이런 거 좀 좋아하는 성향이 근데 있어가지고. 이거를 맞추면 뭐 분량이 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는 네, 거죠. 네, 아니에요. 호환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예. 아니죠. 그러면은 EM텍 이런 애들 팔리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단지 이제 느낌적인 느낌. 예, 느낌적인 그리고 느낌. 그런 거고. 예. 3편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예, 있어요. 크고 우람한 거 이런 거 그러면 좋아하시는 분. 기가바이트가 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나는 2펜 짧고 굵은 게 좋다. 네. 그럼 이제 MSI 벤투스 하시면 되고요. 네. 가격은 거의 또 비슷하고 네, 차이가 없어요. 주의하실 거 D6X X. 모델을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네. 거 있고 이 두 모델 다 그 백플레이트 있고요. 네. 제로펜 기능도 두 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의 뭐 물론 클럭은 이제 기가바이트 게 좀 더 높은데 그거는 제가 체감은 못해요. 모르겠어 난. 어. 클럭은 모르겠어. 클럭은 좀 다릅니다. 네. 이제 뭐 기가바이트 게 1755고 네. 이제 뭐 벤투스가 1695인데 저는 뭐 그래픽 카드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해봤는데 뭐 OC 모델, 맞습니다. 논 OC 모델 차이 뭐 체감 이런 거 사실 뭐 그래봤자 1% 내외라고밖에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거는 성능 체감보다는 이제 점수놀이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그쵸. 거고 네. OC 모델하고 OC 모델 아닌 것 중에 논 OC 모델이 싸다. 그럼 논 OC 모델 사는 거예요. 뭐 근데 요즘은 또 OC 모델이 더 싸요. 수요가 많아서 그런지. 그런 경우 있는데 OC 모델이 무조건 더 좋다고 OC 모델 사시는 분이 있는데 10만 원 차이면은 그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0만 원 차이면은 다른 부분에 더 힘을 쓰는 게 낫지 않나? 저는 10,000원 차이 나도 10,000원 차이 오케이 10,000원 차이 정도까지 그래 10,000원 차이인데 OC가 10,000원 더 비싸다. 네. 그 정도는 제가 허용을 하겠는데 오케이. OC인데 2만 원 더 비싸다? 그럼 저는 논 OC 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온도 차이 뭐 얼마나 나겠습니까? 온도 차이 뭐 얼마 안 날 거고. 뭐 전력도 요즘 슈라우드 잘 나와가지고. 하겠죠.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네. 하여튼 저는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뭐 OC, 논 OC, 뭐 게이밍 OC 같은 경우는 게이밍 OC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단일 모델 하나로 네. 밀고 나가죠. 그래서 벤투스도 마찬가지로 OC 모델밖에 네. 없는 거고 이제 그래서 그런 거고 이건 선호도 차이, 메이커 차이대로 하면 되고요. 네. 두 개 다 좋은 제품이니까요. 네. 가격도 좋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SSD 얘기할 네, 건데 네, 네. 컴지님은 하이닉스 P31을 넣었고 제가 저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삼성의 병행 수입 제품이죠. PM9A1 넣었어요. 네. 여기서도 할 말이 정말 많아요. 짧게만 하죠. 짧게 할까요? 오케이. 일단은 에이스 기간 차이가 있죠. 네. 5년. SK 하이닉스는 이제 에이스가 5년이고 네. 이제 삼성 PM9A1은 몇 년이죠? 2년입니다. 2년이고 1년짜리도 있고요. 1년짜리는 이제 없어요. 이제 없나요? 이제 없어요. 네, 그래도 2년이고.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확인하시는 게 좋고 일단 그러니까. 삼성 PM9A1 같은 경우에는 그 벌크 램처럼 은박지에 싸서 오는 경우도 있고 꽉에 담겨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일단 받았을 때 좀 초라해요. 그런 차이는 좀 있어요.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차이점이 이제 P31 같은 경우는 이제 젠3고 젠3. 이제 PM9A1은 이제 젠4죠. 네. 속도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젠3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500메가 정도 나오고 읽기 속도만 할게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6,000 정도 나오는데 이 속도를 게임 하시는 분들이 체감하기는 좀 힘들어요. 정말 이제 왜냐면 게임 로딩이나 뭐 실제로 게임 중에는 테스트한 4K 읽기 쓰기 속도라는 걸 하거든요. 4K 읽기 쓰기 속도는 젠3나 젠4나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있어도 1초 내. 0점 몇 초죠. 있어도 1초 내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은 지금 PM9A1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요즘 주력으로 사용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이닉스 제품으로 찾는 분들 많고요. 발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좋죠. 일단 젠3이기 때문에 발열은
하이닉스께 좋아요. 이제 PM9A1 같은 경우는 이제 젠4라서 좀 발열이 있기 때문에 방열판을 하는 게 좀 좋겠죠? 요즘은 방열판이 대부분 또 달려 나오기도 하고 메인보드에 그렇죠. 또 없는 그- 것도 있지만, 그렇죠. 예, 요 정도 스펙을 갖는다 그러면은 이제 웬만하면은 메인보드에 방열판이 달려 있어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도 이제 취향의 차이겠죠? 예. SK 요것도- 하이닉스께 좋다. 예. AS 온이 좋다. 뭐 제 SK 하이닉스. 이게 아니, 판매 경험인데, 컴진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 가성비를 좀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 친구들이 삼성 PM9A1을 좀 선호를 하는 것 같고, 좀 어느 정도 장년층이라고 해야 되나? 3, 40대 이제 사회적인 좀 사회적인 활동을 좀 하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정식 수입 제품이나 가격이 좀 더 되더라도 정식 수입 제품들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인터넷을 많이 보고 네. 인터넷으로 개념을 좀 많이 보신 분들도 삼성 걸 많이 갖고 오시긴 해요. 아, PM9의 그래요? 예원으로 많이 짜오긴 합니다. 네. 합니다. 워낙 가성비 하니까. 커뮤니티에서 너무 네. 찬양을 해가지고 근데 저는 P31을 쓰고 PM9A1 같은 경우는 고객이 먼저 원할 경우만 제가 이걸 사용하고요. 먼저 원하더라도 일단 AS 기간 그런 거 말씀드리고 이제 그래도 나는 PM9A1 하겠다. 그러면 네. 그럴 때만 저는 PM9A1을 사용합니다. 넘어갈까요? 네. 오케이. 케이스. 케이스. 저는 이제 잘만 i3 이제 네오를 사용했습니다. 네. 뭐 이 급에서는 뭐 엄청 비싼 걸 좀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제 4만 원대. 제 취향에 맞는 거는 이제 잘만한 i3 네오가 좀 맞습니다. 이거 솔직히 디자인은 제가 봐도 예뻐요. 무난하죠? 네, 예뻐요. 무난한데 조금 저는 저는 좋지만 좀 싫긴 합니다. 왜요? 선정리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 선정리. 펜선이 좀 짧아가지고 아, 그래요? 저는 그거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몰렉스잖아요, 또. 예, 좀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케이스가 좋기 때문에 어차피 선정리는 제가 하는 거니까 제가 좀 감안하고 케이스만 보고 좀 참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저는 4만 원대는 요 잘만 i3 네오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잘만 i6 넣었는데 네네. 이게 지금 출시 특가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5만 원대로. 네, 좋죠. 네. 그래서 넣었고 신상품이죠? 일단 신상품이고 쿨링 좋고 제가 이걸 넣은 이유가 있어요. 뭔가요? 전면 C타입 헤더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우리 메인보드에서 얘기를 제가 일부러 안 했어요. 네, 메인보드 얘기할 때 장점이 뭐냐? 맞네. 이 MSI의 B660M-A D4 모델이 전면에 C타입 헤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C타입 그것도 장점을 까먹었네요, 네. 저도. 이거 맞아요, C타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요즘 추구하는 방향은 케이스에 C타입이 있냐 없냐로 나눠요. 일단 맞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사무용으로 나가면 상관없고. 옛날에는 반대였는데. 아, 그래요? 옛날에는 그 메인보드에 C타입이 있냐 없냐로 나눴었어요. 왜냐면 그때 C타입은 약간 고가에 있었어요. 고가. 아, 고급 근데 모델에만. 고급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C타입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없는 모델이 있고 있는 모델이 있고. 네. 제 기억으로는 AMD의 B550 모델들에서 중상급 모델에서만 C타입 헤더가 있었던 걸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터프가 없었고 박격포는 있었고. 스틸 레전드 있었어요. 스틸레전드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거 정확하지 않나요? 터프가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 정도 보드를 쓰면 어차피 C타입 있는 케이스를 썼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한 7, 8만 원 정도면 그러면 C타입이 그때는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DLX21을 주로 썼었죠. 네, 지금도 DLX21하고 DX21에는 C타입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케이스에 C타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C타입을 연결을 못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반대가 됐죠. 그렇죠. 메인보드에 C타입이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 MSI P660M-A는 좀 특별한 경우고요. 네. 이건 원래 없는 급이죠. 원래 없는 급인데 이 C타입이 있는 가격에서 거고. 보면 없는 급인데 원래 출시가를 보면 있어야 되는 가격은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하여튼 지금은 이제 C타입이 많아졌고 이제 네. 그래서 보드에 C타입이 좀 많이 달려 나오면서 네. 반대로 케이스에 C타입이 있냐 없냐 보게 되죠. 네. 그러면서 잘만은 C타입이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출시 특가긴 하지만은 5만 원대예요. 아마 정상가로 올라가면 얼마가 6만 될까요? 원대예요. 6만 원대. 1,500원이고 정상가 69,500원이에요. 지금 거의 10,000원 정도 세일하는 거죠. 네. 59,000원. 만 원 정도 지금 낮춰서 판매를 하고 있고. 이 케이스 써보신 분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좋다고 하거든요. 네. 지지대도 들어가 있고. 네. 이거 지금 세일할 때 빨리 사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거 세일할 때 지금 사시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가격이 오르면 제가 추천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이 소비 심리가 뭐냐면 출시하면서 싸게 팔았다가 다시 가격을 올리면 가격이 비싸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 가격 올린 건 아니죠. 세일이 끝나면. 네, 세일이 끝난 건데 가격을 올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다. 근데 지금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구성 대비- 69,500원에는 원래 이 정도 구성이 있습니다. 네. 원래 다크 플래시도 이 정도 있고요. 69,000원에는 이제 네. 있는데 지금 세일할 때 너무 좋아요, 가격이. 네. 그래서 꼭 사시고 이것도 저도 이제 리뷰할 예정이긴 합니다. 이 케이스. 그래요? 네. 파워는 파워. 이제 바론을 사용했네요. 맥스엘리트의 바론. 7W. 바론 저는 이제 처음부터 맥셀리트 제품들을 좀 주구장창 쓰기는 했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AS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모난 게 없어요. 모난 게 없고 또 이번에 바뀐 게 뭐냐면 원래 바론은 그래픽카드 커넥터죠. PCI 케이블이 Y자였어요. 원래는 확실해? 확실해요. 내가 주구장창 써왔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나는 바뀌고 나서 써봐서. 아 그래요? 근데 이번에 바뀌면서 싱글로 바뀌었어요. Y자에서 싱글로. 그러면서 보기에도 깔끔해지고 선정리하기도 편해지고 싱글 몇 개 들었죠? 2개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3060 Ti는 8핀이 2개 들어. 2개 들어가죠. 네. 아, 정확히 말하면 D6X는 2개가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커넥터가. 물론 Y자로 써도 되는 전력량이긴 해요. 상관없는데 우리 이제 정서상 네. 요즘에는 욕 이제 먹어요. 그냥 Y자를 안 쓰는 추세이기 예, 때문에 Y자 쓰면은 조립할 줄 모르네 소리 듣기 때문에 저도 이제 또 찾다 보니까 그건 바론이 또 좋은 것 같아서 네. 바론 또 평도 좋고 네. 사용했고요. 네.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컴지 사장님께서 낸 게 118만 1,600원. 네. 제가 낸 게 116만 2,220원. 네. 요거는 뭐 이제 이렇게 우리 나왔어요? 이제 샵다운화 기준이고요. 네. 이게 이제 샵다운화 기준을 둔 이유는 지비님하고 저랑 또 판매 가격이 조금씩은 달라요. 네.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비슷한 게 이 샵다운화였어요. 네. 여기 이제 공인비라든가 윈도우 이런 비용은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120만 원대라고 넣어주셨군요. 그렇죠. 네. 이제 여기서 업체마다 또 공인비는 다르고 네. 하다 보니까 뭐 넉넉하게 잡아도 10만 원은 안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게임 이제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게임 성능에 대해서 말 안 할 수가 없죠. 네. 근데 게임 성능 얘기하기 전에 네. 서로 추구하는 게 지금 너무 달랐어요. 아, 우리가 이거 준비할 때 컴지 사장님하고 저하고 게임을 대하는 이 뭐랄까 스탠스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너무 달라가지고 조금 조율하는데 좀 애를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비님이 저는 욕심이 좀 컸죠. 욕심이라기보다는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네, 왜냐면 이렇게 고정을 하고 쓸 유저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요거는 그래서 이제 지비님한테도 말했지만 네.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한 어쩔 그쵸. 수 없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 정도의 성능이다라는 표현을 한 거고요. 네.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실제로 게임을 시연하는 시연을 거. 하면서 네. 정말 프레임이라든가 뭐 그리고 뭐 CPU 온도라든가 그렇죠. 그래픽카드 옵션마다도 온도까지 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것까지 할 여건이 안 되죠. 시간은 여건도 안 됐고 시간이 좀 안 돼서 일단 이렇게 좀 한 거고요. 지금. 네. 앞으로는 이렇게 자세히 할 예정입니다. 참고 정도로만 네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게임 항목이 많이 넣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빠진 게임들도 몇 개 있을 것이고 뭐죠? 빠진 것들은 그냥 돼. 아 그렇죠. 비슷한 네. 급, 비슷한 급. 네, 비슷한 급에서 뭐 되는 것들, 뭐 메이플, 서든 이런 거 넣을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그런 거는 다 뺐고. 물론 메이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그 발로란트나 로스트아크도 쌉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잖아요. 이거보다 사양이 조금 밑에 있는 것들은 그냥 고민 없이 그리고 생각보다 바로란트가 고사양 게임이 아니더라고요. 엄청 잘 나왔어요. 네, 굳이 3060 Ti 갈 필요도 없고요. 1060 중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중고를 판매하진 않지만 네. 뭐 1660 슈퍼, 네. 뭐 1650으로도 충분히 바로란트는 돼요. 잘 돼요. 혹시 이제 네. 바로란트 하실 분들은 뭐 꼭 이렇게 높게 가지 않아도 되는 거. 이 네네.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유명하고. 로스트아크는 그렇게 막 프레임이 FPS류의 게임들처럼 막 화면 전환이나 이런 게 막 급박하게 돌아가는 게임은 아니거든요. 로스트아크 혹시 해보셨어요? 해봤죠. 근데 좀 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960으로 했어요. 이 로스트아크 하시는 분도 굉장히 바쁜가요? 안 보이는 효과들이 보이고 실제로 꽤 높게 하시는 분들이
말했어요. 다르대요. 다르다고 했습니다. 네. 로스트아크도 나름 근데 모든 게임이 또 그러겠죠. 모든 게임이 그쵸. 사양이 높을수록 더 프레임이 높아지면 뭐 표현력도 더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체감이 되는 거고. 그런데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이 로스트아크도 이 그래픽카드 사양에 따라서 좀 안 보였던 부분이 보이고 이런 게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오버워치가 원래 사양이 낮았는데 2로 올라오면서 사양이 좀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조금 올라간 이 체감이 좀 올라간 느낌이고 발로란트에 비해서는 프레임 하락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풀옵션은 안 되고 그냥 높은 정도인가 봐요. 그렇죠. 사실 풀옵션 해도 불편한 건 못 느끼는데 프레임적인 차이. 이 제가 높음을 추천을 한 이유는 FPS 게임 하시는 분들은 옵션보단 그렇죠. 프레임을 따지죠. 프레임의 지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높음을 추천을 했고요. 배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배그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죠. 네.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배틀그라운드. 그렇죠. 배그 거의 뭐 게임 벤치 그러면 배그 빠질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거를 높음으로 잡은 이유가 4090을 쓰는 친구들도 국민 옵션이라는 걸 써요. 프레임에 영향이 큰 게임이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4K 프로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요? 저는 한 번도 네. 못 봤어요. 있어요. 아, 취향의 차이입니다. 취향의 차이인가요? 그래서 4090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4K 프로를 하고 싶어. 아. 울트라로 하고 싶어. 올 울트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눈이 그렇게 막 세심한 눈은 아니어서 그 게임의 옵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가 바뀌었나? 이걸 잘 보질 못해서. 취향의 차이도 사람의 네. 차이 있고 뭐 나는 그래픽보다는 빠릿빠릿하고 뭐 1프레임이라도 그쵸. 더 하고 싶다. 그럼 네. 그런 게 있고 일단은 높은 모션까지는 네. 어느 정도 무난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그리고 디아블로 4. 디아블로 4 사실 풀옵션도 가능은 해요. 그죠? 풀옵션도 가능은 한데 144 이상의 프레임을 뽑으려면은 옵션 타입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근데 이게 풀옵션이 없죠. 높은 옵션이죠. 높은 옵션인데 네, 높음이 풀옵션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 게임의 옵션은 참고만 좀 봐주시라. 네. 다음은 얼마짜리죠? 170만 원대. 네, 170만 원짜리죠. 170만 원대 견적이고 이제 CPU가 네. 인텔에서 이제 라이젠으로 건너뛰었어요. 왜 건너뛰었을까요? 저는 13400이랑 13500이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판매하고 있는 사양이 A620 메인보드가 나오기 전에 웬만하면 13600K에 4070 Ti 조합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항상 그렇게 팔았는데 A620 메인보드 딱 나오고 시장이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라이젠 7600으로 거의 물려 나가기 시작하면서 4070이나 4070 Ti 이렇게 지금 바뀌었죠. 그래서 7600이 아주 예뻐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 이제 7600이 조금 더 뜨기 때문에 네. 7600으로 간 거죠. 일단 저렴하게 구성이 가능하고요. 네. 이제 쿨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달라졌어요. 네. 저는 싱글 타워로 했고 지빈님은 듀얼 타워로 했어요. 네. 온도가 높아도 발열 설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발열량 자체는 발열이 적다. 네, 발열량이. 적어요. 네. 그래서 싱글만 쓰셔도 되는데 제가 트윈타워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 그래픽 카드에서 올라오는 열을 그래도 펜 2개짜리가 좀 더 내보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네. CPU 쿨러는 CPU만 잘 하면 되고요. 이게 제가 집에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빼주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그건 에어컨 안 틀어서 그런 거고요. 아 맞아요. 에어컨 아직 틀기에는 내 자존심이 허락해주지 않아서. 솔직히 12400에 듀얼 타워 하면 저 말리죠. 이제. 12400인데 듀얼 타워를 하고 싶다. 왜? 이뻐서. 오케이. 그럼 꽉찬 오케이. 느낌. 그럼 오케이인데 쿨링 때문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반대를 하겠는데 이 7600 같은 경우는 싱글 써도 싱글 써도 되고 가성비로 가기 위해서는 싱글로 가는 거고 싱글로 써도 오케이. 듀얼 타워라 하면 조금 더 쿨링이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오케이입니다. 이건 취향 차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싱글로도 문제 없습니다. 네. 서블라이트 PA120 SE로 한 이유는 뭐죠? 저는 소음에 좀 민감해하는 편이거든요. 너무 민감해. 네. 그 심지어 마이크에서 들려오는 잡음 때문에 마이크를 바꿨어요. 30만 원짜리. 너무 민감은 안 좋습니다. 일단은 소음에 좀 민감해하는 편이기 때문에 고객께 나가는 컴퓨터들에서 나오는 소음도 좀 신경을 같이 써요. 그건 누구나 신경 씁니다. 네. 그래서 쿨러에서 올라오는 팬이 제일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서멀라이트 팬이 좀 듣기 거북하지 않은 정도, 조용한 정도. 그리고 서블라이트를 좋아합니다. 네, 서멀라이트 좋아요.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네.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서멀라이트 그것 때문에도 좋아하고. 뭐 가격은
어떻게 되죠? 이게 좀 가격은 53,500원. A620보다 조금 더 비싸구나. 그리고 메인보드. 자, 메인보드 보시죠. 자, 메인보드 이제 지비님 기가바이트 A620M 게이밍 X로 했어요. 네. 저도 사실은 이걸로 하고 싶었는데 또 똑같은 걸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이수스의 터프 A620M 플러스를 넣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가격은 일단 똑같습니다. 가격이 기가바이트 A620M 게이밍하고 거의 비슷해요. 똑같진 않고 거의 저도 비슷합니다. 처음에 터프 제품 나왔을 때 게이밍 X가 더 저렴해서 맞아요. 예, 이 게이밍 X를 썼는데 대원에서 이번에 맞습니다. 또 가격을 저렴하게 지금 대원이 내놔가지고 항상 조금 더 저렴하게 나고 네, 대원이 항상 스티커는 저렴한 것 조금 더 같아요. 비싸고 네. 그죠? 그리고 이제 가격도 비슷하고 전원부도 비슷해요. 네. 물론 전원부가 들어간 건 다른데 개수라든가 네. 네, 이런 건 이제 비슷하고 제가 터프를 넣은 이유는 이제 M.2 슬롯이 2개. 네. 그래서 그리고 가격이 똑같아. 저는 그냥 품질이 비슷해. 네. 가격 비슷해. 네. 근데 2개야. 오케이. 하지만 기가바이트가 좋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M.2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메이커 M.2 슬롯이 뭐 하나 이상 하나는 좀 필요하다. 싫다. 네, 하나는 두 좀 개. 싫다. 2개 쓸 것 같다.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것 같다. 왜냐면 네. 요즘에는 SS 2.5를 잘 안 쓰니까. 그쵸. M.2 하나 사타 방식으로 된 그렇죠. 2.5인치짜리는 잘 안 잘 안 쓰니까. 쓰니까 나는 좀 업그레이드할 예상이 있다. 하나는 좀 부족한 것 같다. 네. 그러면 터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나는 하나로도 된다. 그러면 게이밍 X. 그리고 게이밍 X의 장점은 이제 슬롯은 한 개지만 방열판이 있죠. M.2 방열판이 있죠. 네. 그래서 좀 차이는 있어요. 뭐 하나만 있어도 된다. 그리고 방열판이 좋다. 그러면 게이밍 X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수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아수스 쓰시는 또 거고. 터프도 메이커 이름이 있잖아요. 터프 네, 아닌 거. 디자인도 괜찮고. 그러니까 M.2 슬롯이 그 중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고 네. 구매하시라는 건데 기본 세팅은 저도 기가바이트의 게이밍 X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메모리는 뭐 똑같죠? 팀그룹. 네, 이거는 뭐 이견 없이 팀그룹 DDR5 5600에 32기가, 16기가 두 장으로 뭐 들어갔고. 팀그룹을 쓰는 이유는 아까 다 설명을 했고요. 네, 팀그룹 쓰는 이유는 설명을 했고 그거 아세요? 팀그룹이 5600짜리 메모리가 원래 SK 하이닉스 A다이를 썼는데 네네. 바뀌었습니다. 랜덤인가요? 랜덤입니다. 랜덤입니다. 이제부터. 그 부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오버클럭 하시는 분들은 네,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팀그룹 쓰시던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무조건 A다이는 아닌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는 저는 이제 4070으로 일단 넣었고 기가바이트 거죠? 네, 동일하게 둘 다 기가바이트의 윈드포스 기가바이트고. OC. 네. 이제 이번에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저도 윈드포스 넣고 싶었는데 또 똑같은 아, 또 하나 있어서. 겹쳐서? 네, 그래서 저는 한 단계 한 건 넣고 이걸로 했습니다. 똑같은 게 좀 그래서 네. 이제 이걸로 넣었고요. 네. 뭐 손절하고 있는 것 12세대 같아요. 정도부터 기가바이트에서 좀 뭔가 좀 자세를 다시 가다듬고 출발하는 느낌? 가장 큰 거는 일단은 이제 메인보드 전원부가 굉장히 이제 좋아졌고 네. 가장 큰 거는 이번 세대에서 가장 기가바이트가 인기가 많은 거는 가격인 것 같아요. 가격 책정을 너무 잘했어요. 네. 너무 품질에 비해서 네. 다른 메이커에 비해서 좀 저렴하게 일단 3박자가 다 맞았죠. 측정을 했어요. 가격, 구성, 품질 네. 그리고 이제 뭐 방열판이라든지 이런 디자인 그렇죠. 같은 것까지 너무 다 잘해가지고 챙긴 것 같아요. 기가바이트를 쓸 수밖에 없어요. 네. 두 개 이제 펜은 똑같아요. 네. 펜은 똑같은 걸 사용하고요. 80mm. 자, 그리고 SSD 넘어와서 SSD는 여전히 뭐 저는 P31. 네, 이거는 앞에 얘기를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넘어갈게요. 자, 네. 그다음 넘어가시죠. 네. 케이스. 케이스는 지금 컴지 사장님께서는 앱코 G40 시그니처 넣었고, 아, 제가 좀 많이 쓰는 거죠. 네. 저는 이제 다크플래시의 DK1000. 이건 굉장히 또 지빈님이 좋아하는 케이스죠. 아, 제가 물고 빠는. 네. 이것도 원래 이제 G40에 네. 원래 이 자리에는 잘만 i6를 넣으려고 그랬는데 네. 앞에서 지빈님이 써버리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G40을 넣습니다. G40은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떤 게요? G40은 C타입이 없습니다. 아, 안 돼. 그러면 안 돼. G40은 이제 장점이 잠깐만. 그럼 형님 이거 터프는 있습니다. 너무 아쉬운데. 터프도 네. C타입이 있고 네. 게이밍 X도 C타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네. 이거 다 좋습니다. 근데 좀 찾아보면 요즘 다크플래시에 DF2100도 있고 i6도 있고 어쨌든 뭐 i6 넣고 싶었었다 하셨으니까 일단 i6도 있고 네. 에코 G40도 나쁘지 않습니다. G40도 그리고 가격도 i6랑 지금 비슷하죠? 지금은 비슷하죠. 네. 5만 원대고요. 네. G40의 장점은 이제 C타입이 아니고요.
이제 스마트 쿨링. 자, 펜 RPM. 그렇죠. 네. 스마트 쿨링 3.0이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네. PWM처럼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이게 장점입니다. 맞아요. 이것 때문에 사용하는 이거 거고요. 써봤는데 진짜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네. i6도 이제 사용하겠지만 i6는 이제 가격이 오르면 6만 원 후반이고 얘는 5만 원 후반이기 네, 때문에 유지를 하는 거고. 차이는 있어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C타입을 저는 안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많이 단지- 쓰진 않는다. 단지 단자가 있어서 우리가 연결을 안 하는 게 아쉬운 거지. 네. 실질적으로 C타입 장치를 그렇게 많이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원하시는 분을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C타입을 필요로 해서 넣어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있으면 그렇죠, 언젠가는 있으니까. 예, 쓸 거고 없으면 또 아쉽지 좀, 않을까 아니, 뭐 그런 느낌이에요. 보드에 C타입 있는데 왜 안 돼? 좀 아 이건 그거는 모를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 이런 기분에서 네. C타입을 연결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저도 C타입을 이왕이면 쓰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왕이면 있는 거 다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세팅을 하고자 하는 한일 뿐이고 예. 실제로 C 타입 없으면 안 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잘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앱코 G40 같은 경우 또 제가 좀 애착이 많은 네. 제가 만든 케이스죠. 제가 만든 케이스고 예. 제가 리뷰할 때 엄청 깠죠. 예. 제가 C 타입을 좀 넣으면 어떠냐라고 좀 건의를 드렸는데 예. 이 C 타입이 생각보다 단가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래가지고 올리면 돼. 근데 또 그게 있죠. 가격대 방어가 안 되잖아요. 가격대를 그러니까 올려도 C 타입을 추가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자, 봐요. 근데 왜 안 되냐? 네. 이 위에 가격대에 C 타입이 있는 게 있습니다, 앱코에. 아, 그래서 뭐가 있어요? P1000. 앱코에 P1000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 위에가. 그 친구도 잘 되는 친구라서 굳이 팀키를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못 넣는 거고요. 저는 그리고 이 단자 관련해서 좀 2.0은 좀 뺐으면 좋겠어요. 아, 예. 저는 2.0은 빼고 3.0 두 개 C타입 하나 이런 식으로 좀 단가를 맞추면 어떨까? 이제 좀 슬슬 빼도 되죠. 근데 저는 3.0 두 개를 쓰고 그냥 C타입을 하나 만드는 게 낫지 않나? 다크 플래시 DK1000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갈까요? 다크 플래시 DK1000 하시죠. 이거는 제가 항상 물고 빠는 케이스라서 뭐 더 얘기할 것 건덕지도 없긴 한데 뭐 일단 뭐 첫 번째로 그래픽 카드 지지대도 그래도 있어요. 하나는 이 케이스 들어가 제가 있고, 예. 리뷰도 했죠. 하나는 있고 그리고 C 타입이 있고 그래픽 카드 지지대는 여기 수직형이 아니죠? 예, 수직형이 아니고 이제 수평형이죠? 슬롯에 나사를 체결하는 방식인데 근데 굉장히 짱짱해요. 생각보다 네, 짱짱. 잘 돼 있습니다. 네, 잘 돼 있고 원래 이 스프링으로 된 지지대는 사용 안 하는 게 국룰인데 예, 얘는 얘는 좀 괜찮아. 제가 해봤는데 얘는 예, 짱짱합니다. 얘는 괜찮아요. 괜찮고 C타입 있고 그리고 C 타입이 있어서 가장 좋은데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이 기본 펜이 몰렉스 커넥터가 아니라는 거. 뭘로 돼 있어요? 3핀 DC DC로 커넥터인데 돼 있죠? 네, 이거 연결이 뭐냐? 데이지 체인 데이지 방식. 체인이고. 데이지 체인 방식이라서 그리고 RGB가 연결하기도 없죠? 예, 논 쉽고. RGB죠? 제가 구성한 게 지금 RGB가 다 없죠. 논 RGB 시스템에 참 예, 좋죠. 올 블랙 컨셉 맞추기도 좋고 먼지 케이스만 필터. 화이트로 하고 싶다고 해도 좋고 먼지 필터 다 있죠 전면에도. 전면이 진짜 잘 돼 있어요. 스펀지로 돼 있어요. 스펀지 정말 스펀지 안 좋은데. 안 좋아요? 나는 그게 너무 좋던데. 제가 이거 깠어요. 스펀지 깠는데. 네. 근데 또 좋아하실 수도 있죠. 왜냐면 그냥 자석 형식으로 돼 있는 그렇게 돼 있는 것보다 얘가 훨씬 낫지 않을까. RGB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디자인이 되게 깔끔하게 깔끔. 직선으로 딱딱딱 떨어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죠. 굉장히 깔끔해요. 크지도 않고 좋아하시는 가격대가 얼마? 65,000원. 얘도 블랙이 65,000원. 65,000원이고 화이트가 7만 원인가 할 거예요. 화이트가 좀 더 비싸요. 네, 좀 더 비싸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화이트 왜 더 비싸냐고. 도료값이죠. 도장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네, 그 과정이 한 번 더 가고 라인 한 번 더 타야 되고 사람 손 한 번 더 타야 그리고 되고. 보시면 이제 화이트는 보시면 보통 코팅이 돼 있습니다. 네. 네,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더 화이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쌀 수밖에 네. 없어요. 그리고 이제 파워는 바로 똑같죠? 출력 바로. 똑같고요. 이제 전체 가격. 네. 전체 가격은 제 거는 이제 177만 6,820원. 네. 지비님은 178만 1,540원. 네. 가격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 뭐 한 끗 차이네요. 네, 근데 요거는 여기 이제 보니까 쿨러 차이 같은데? 네, 내가 쿨러 볼 때. 차이도 있고. 예. 뭐 게임 관련해서는 이제 뭐 안 되는 게임이 없다. 그렇죠. 예. 사실 이제 3060 Ti는 이제 풀 HD의 끝. 네, 끝판이라고 아까 생각하시면 그 얘기 될 안 것 했네요. 같고. 예.
지금 저희가 넣은 게 QHD 기준으로. 네. 이게 QHD 기준으로 하긴 했는데 예. 이제 4070으로 QHD 게임을 하라는 소리는 사실은 아닙니다. 네, 이거 아무래도 FHD로 4070에서 뭐 옵션 같은 걸 얘기하기가 네네. 예, 너무 낭낭해가지고 이제 뭐 QHD로 하게 되면 뭐 로스트아크나 뭐 배그까지 뭐 풀옵션 다 가능하다고 네. 하고 디아블로도 사실상 풀옵션은 가능한데 이게 100에서 140프레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쉽다면은 옵션 타입을 좀 하셔도 되고. 이제 뭐 콜옵 같은 경우는 좀 고사양이죠 게임이. 아, 콜옵이 생각보다 사양 많이 네, 굉장히 잡아놓더라고요. 사양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얘는 높음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높음도 얘가 사실상 풀옵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만져줄 수 있는 그 디테일이 매우 높음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높음 프리셋으로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사이버펑크는 정말 사이버펑크의 끝은 어딘가. 정말 나는 모르겠는데 너무 네, 얘는 DLSS를 무조건 써야 돼요. DLSS. 우리 지금 4070 쓰는 이유가 DLSS 3 맞습니다. 아주 잘 나왔잖아요. 그거 활용해서 쓰면은 엄청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표를 이렇게 짰다고 해서 그렇죠. 이렇게 꼭 구성을 해야지 된다라는 건 아니니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네. 네, 넘어가고요. 예. 마지막. 아, 갑자기 금액이 확 뛰었어요. 네, 중간이 사실은 없죠. 중간 넣기가 애매해요. 게이밍용의 뭐 지금 최강이죠. 이거 이상은 없다고 봐요. 그렇죠. 제가 이거 출시하기 전에도 영상 하나 올렸는데 7950 X3D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83D 예고를 했었잖아요. 그때부터도 전 783D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문제 제가 라이젠을 싫어해서 안 쓴다는 영상까지 올린 사람이긴 하지만 네. 이건 쓸 수밖에 없어. 이건 써야 돼 그냥 어쩔 수 없어. 게이밍용의 최고다. 네. 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럼 7800X3D. 네. 뭐 그렇게 많이 또 알고 계시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마지막으로 했고요. 물론 7950X3D 쓰셔도 되죠. 뭐 작업까지 하신다는 분. 네. 그리고 뭐 나는 그냥 방송이라든지. 난 또 제일 좋은 거 쓸 거야 하시는 분들은 쓰셔도 됩니다. 네. 13900K도 써도 되죠. 제가 실제적으로 판매했을 때 이제 좀 괜찮은 것들. 네. 이제 CPU는 이제 7800X3D고요. 이제 쿨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펜타웨이브 Z06G를 했어요. 네. 지비님이 이거 좋다고 했다가 제가 겁나 여기했죠. 시끄럽다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시끄러운 걸 쓰냐고 막 했는데 네. 이게 또 블랙 감성에 빠져버렸어요. 엄청 마감이 이게 제가 써본 공랭 쿨러 중에 녹투아 다음으로 녹투아 거의 녹투아급이에요. 마감은. 네, 너무 깔끔하고 도장도 뭐 하나 흐트러짐 없고. 일단 메이커 이름이 안 써 있어요. 펜타웨이브라고 안 써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네. 또 최근에 또 화이트까지 또 나왔네. 또 화이트도 마찬가지로 예쁠 또 마감이 좋을 저희가 거라 또 생각해요. 이렇게 블랙하고 화이트 같이 나온 걸 또 주로 써요. 네. 왜냐면 딱 주고 선택지를 주고 그죠. 화이트 컨셉, 화이트는 블랙 뭐 컨셉. 화이트로 할 땐 또 이 모드 이렇게 하는 거 네. 별로 안 좋아요. 하나 꽂히면 그것만 쓰기 때문에. 그렇죠. 쿨링이 좋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기도 하고. 근데 왜 이걸 했냐면 이쁜 것도 떠나서 이건 보드랑 연관되는 건데 네. 이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기본 펜 속도 설정이 좀 빠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뭘 끼든 속도 조절을 해줘야 돼. 시끄러. 뭘 끼워도 시끄러. 어쨌든 손은 타야 된다. 그렇죠. 타입이 손댈 거면 네. 펜 타입 쓰자. 네. 그래서 펜 타입을 넣습니다. 그리고 펜 타입 펜이 좀 무거워요. 묵직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펜 속도 조절할 거 펜 타입을 쓰고 발열이 낮다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뭐 성능 좀 더 좋은 거 쓰자. 그런 기분으로 저는 펜 타입을 넣습니다. 지비님은 좀 다른 걸 넣었네요? 저는 이번에 나온 건데 이것도 서멀라이트거든요. 그죠. 제가 서멀라이트 서멀라이트는 뺐습니다. 네. 서멀라이트에서 나온 건데 팬텀 스피릿 120SE ARGB. 특이하게 ARGB로 이번에 하셨어요. 네. 이번에는 좀 RGB 블링블링한 구성으로 좀 넣었고 팬텀 스피릿이 특징이 뭐냐면 앞전에는 서멀라이트의 필레스 어세신이었잖아요. 필레스 어세신이랑 결은 비슷한데 6mm 히트 파이프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히트 파이프가 7개짜리. 7개짜리. 7개. 네, 7개짜리 히트 파이프가 들어갔고 마찬가지로 서멀라이트 애들이 잘하는 게 약간 비대칭형으로 아까 램 간섭 없게끔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얘네는 그래픽 카드 간섭 없게끔 위로 살짝 올라가 있어요. 뭐가 그렇게 돼 있는 게 있던데? 네, 서멀라이트가. 서멀라이트게 그렇죠. 네, 서멀라이트가 그게 좀 좋아서 얘네는 그래픽 카드 슬롯 위에 M.2 방열판이 있어도
어느 정도 간섭을 좀 피하면서 쿨러 떼어내지 않아도 제거했다가 넣었다가 할 수 있는 뭐 그런 여지는 M.2를 빼기 쉽다. 네, 그런 여지가 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뭐 이게 다른 그 듀얼 타워가 그래픽 카드랑 간섭이 있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고. 근데 녹투아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녹투아 D15 쿨러 있죠? 140ml 들어가는 그 쿨러는 농협? 네, 농협 거, 녹투아 거. 그 제품은 1번 슬롯은 무조건 간섭이에요. 네, 그래서 M 사이즈 보드에는 절대 쓰지 마라. 쓰면 안 되죠. 네, 라고 이제 공지를 해놨고. 메인보드. 자, 메인보드. 메인보드 보시죠. 650 둘 다 풀 사이즈로 넣었고 네네. 어로스 엘리트인데 차이점이 풀 사이즈 ATX 보드죠. 네. ATX 보드. ATX. M이 아니고. 네. 네. 지금 컴지 사장님은 AX라는 게 들어가 있고 네. 저는 AX라는 게 없어요. 네, 그냥 오로스 네. 엘리트. 네. 이게 차이가 뭐냐면 와이파이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느냐, 네. 무선 랜이죠. 무선 랜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차이인데 왜 AX 넣냐면 네. 와이파이 때문에 넣은 건 아니에요. 사실 와이파이 때문에 AX 모델을 쓰신 분은 별로 없습니다. 뭐 우리가 게임을 하는데 와이파이로 하시는 분 없잖아요. 저는 와이파이로 해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래요? 써보니까 네. 차이가 없더라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게임이 막 끊긴데 그럼 인터넷 못 쓰냐고 그럼 와이파이로 써 이러신 분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환경이 안 좋은 거지. 그렇죠. 네. 와이파이는 환경에 영향을 받죠. 환경에 영향을 그래서 받아요. 뭐 우리 핸드폰 와이파이 좀 끊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와이파이는 전 추천 안 드리고요. 이건 블루투스 때문에 쓰는 거예요, 사실은. 블루투스도 같이 내장이 되어 있죠. 그렇죠. 블루투스 요즘에 주변 기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헤드셋, 뭐 블루투스 키보드 마우스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특히나 버즈나 뭐 그렇죠. 예. 물론 이거를 동굴이 사서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동굴이 사는 값하고 AX 그렇죠. 모델을 사는 거하고 예. 비슷해요. 가격 차이가 25,000원 정도 차이 납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노트북만 쓰시던 분들이 데스크탑으로 바꾸면서 맞습니다. 와이파이나 블루투스가 왜 안 되느냐는 피드백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간혹 있습니다. 간혹. 간혹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죠, 그렇죠. 예, 당황스러울 수 있는. 그래서 AX 요 모델 또 많이 하세요. 네. AX. 그리고 오로스 왜 기가바이트 오로스 엘리트 하셨죠? 일단은 이거는 후에 얘기하는 걸로. 또 후에 또 얘기해야 네. 돼. 이게 이 그래픽 카드랑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아, 오케이, 네, 오케이. 뭔 말인지 알죠? 자, 일단 그럼 메모리는 뭐 똑같네요. 메모리는 일단 뭐 바뀐 게 없죠? 네, 메모리 뭐 32기가 그래픽 카드는 이제 똑같은 거예요, 이제. 네. 이거밖에 없어요. 4070 Ti 게이밍 OS이고요. 네. 이걸로- 이 체급에 네.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쿨링 없어요. 고주파 이슈라든가 아직 그런 말은 없어요. 네, 고주파도 없었고. 근데 한 가지 이슈는 있죠. 뭐야? 급발진 이슈. 펜 속도? 저는 아직은 못 느꼈는데 나도 못 느꼈는데. 저도 인터넷에서만 봤는데 뭐 급발진 이슈라고 있다고 하던데 그래요? 그게 그래픽 카드 펜 소리 뭐 아닌가? 갑자기 뭐 펜이 확 돈다라는 뭐 그런 것 같다고 하는데 아직 체감은 못 해봤어요. 그래요? 그게 불량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그거로 급발진 이슈 말고는 써봤는데 진짜 뭐 괜찮아요. 온도도 잘 나왔고. 소음도 없고 네, 소음도 없고. 고주파가 있지만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있어요? 저는 못 느꼈어요. 귀 대면 들립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일반 봐봐. 귀를 딱 댔을 때 들리는 정도랑 그냥 들리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다르죠. 네. 근데 일단 저는 네. 귀를 대보는 이유가 네. 진짜 안 들리나 하고 진짜 안 들리나? 여기서는 안 들려요. 네. 일반 우리가 테스트 할 때는 안 들리는데 뭐야 안 들려? 이거 뒤에 대보면 이제 그때는 들리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난다. 네. 그러니까 기가바이트 그래픽 카드가 좋은 이번엔 또 잘 나온 게 고주파 이슈에서 좀 자유롭다는 거. 네. 평가가 다 좋아요. 네, 평가가 굉장히 건 바이 건 다 좋았고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했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어로스 엘리트를 넣었는지가 나오는데 일단 그래픽 카드가 뚱뚱해요. 요즘엔 3슬롯이 다 넘어가죠. 4070 Ti부터는. 최소 2.5슬롯이죠. 그쵸. 최소가 2.5슬롯이고 지금 웬만하면 3슬롯이 넘어갔는데 네네네, 3슬롯. 이거를 기가바이트 제품들은 그래픽 카드 지지대. 지지대. 네, 지지대가 그래픽 카드 지지대가 스탠드오프 메인보드에 같이 메인보드에 묶여서 이제 들어가야 같이 되다 가는 보니까 사이즈가 고정입니다. 그래서 M 사이즈 보드에는 이 지지대를 쓰지 못해요. 이게 최고 단점이야. 좀 이게 변형이 좀 이렇게 돼서 조절이 돼서 했으면 저 이거 안 넣었어요. 보드. 그런가요? 네.
저는 그래도 넣는데. 650DS3H가 잘 나왔어요 이번에. 아, 네, 650M 사이즈의 아. DS3H가 잘 나왔는데 이 그래픽 카드랑 물리려다 보니까 너무 아쉽게도 깔맞춤인가요, 이것도? 이것도 어느 정도 깔맞춤이나 이런 게 들어가긴 했는데 아, 요거는 또 RGB가 있으니까 깔맞춤도 네, 하는 게 좋겠네요. 깔맞춤이 되고 싱크도 되고 다 되는데 이것만 한 게 없어요. 사실. 이것도 아까 말했다시피 뭐 가격이 사실은 가격이 네. 가격, 너무 잘 나왔어요. 방열판, 품질. 지금은 많이 비슷해졌는데 네. 초기에 나왔을 때는 다른 제품들보다 가격이 월등히 좋았죠. 10만 원 이상 저렴했죠. 10만 원은 안 되지. 박격포랑 이런 거랑 비교해야지. 박격포는 M 사이즈인데 어디 박격포가 M M 사이즈 빼고 ATX 사이즈에서 맞아. 네. X6702를 갖고 오면 갖고 왔지. 네. A60은 안 갖고 옵니다. 네. 네. 인터넷에서 뭐 가성비 라인으로 써도 된다. 당연히 되니까 써도 되는데 그렇게 사지는 않아요, 잘. 네. 최소 650이죠. 최소 B650을 사용합니다. 이 정도 급을 쓰시는 분들은 그런 건 있어요. A650 써도 되죠? 써도 됩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뭐 MATX, ATX 뭐 그렇게 하는데 저는 ATX를 추천드린다. 뭐 그 중에서 어로스 엘리트 사용하고요. SSD를 이제 P41로 넣으셨어요? 또 이 정도 급 오시는 분들은 P30을 안 씁니다. 네. 제가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고객님들이 이걸 압니다. P41 정도 써야지. 네. 이렇게 갖고 오기 때문에. 근데 또 이 정도 준비를 하시는 분이면 PM9A1을 또 빼시는 분들도 있고요. 맞아요. P41로 올리시는 분들이 많고 아이고, 하이닉스 P41 정도는 넣어야죠. 저도 이러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자, 케이스 가시죠. 네. 케이스 컴지 사장님 다크플래시 DLX 21 넣으셨어요? 이걸 어떻게 뺄 수가 없죠. 뺄 수가 없죠. 안 넣을 수가 없죠. 뺄 수가 근데 없는데 나는 안 넣을 궁금한 수가 게 없죠. 하나 있어. 네. DLX 21 정도면 순행 정도 갈 수 있는 호환성이 되잖아요. 이제 케이스가.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랭을 넣으셨어요. 네. 네. 그게 좀 궁금해요. 저는 일단 순행을 네. 공랭으로 커버되는데 굳이 순행을 넣지 않습니다. 그럼 너무 횡해 보이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요? 네. 그것이 바로 조립의 퀄리티 차이 아닐까요? 오케이. 그게 알겠습니다. 이제 꽉 차 보이는 느낌으로 이제 만드는데 물론 횡해 보이셔서 상단팬을 추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죠. 뭐 저는 상단팬 추가하는 것도 추천드리지 않고요. 굳이 순행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뭐 순행이 뭐 고장률이 좀 더 높고 네. 고장이 났을 때 좀 귀찮은 것도 있고 일단 저는 공랭으로 커버가 되는 거는 굳이 순행을 추천드리진 않고 쉽게 말하면 13700K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순행. 공랭 안 돼. 안 돼. 공랭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편입니다. DLX 21은 그리고 DLX 21이 너무 스테디셀러기도 하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케이스고 조립하기도 편하고 또 제 전문이죠. 제가 눈 감고도 조립할 수 있는 언제 한번 눈 감고 진짜 조립해 볼게요. 눈 감고도 조립하고 정말 지비님 또 다크 플래시 하셨네. 네, DF 2100. 저는 지비님 영상으로만 봤는데 네, DF 2100이 DF 7100이라는 케이스가 있어요. 빅타워고 빅타워가 엄청 큰데 비슷하게 생겼죠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크기도 똑같은데 아니요 미니미. 그러니까 앞에 요 커버 앞에 커버. 이 패턴만 패턴만 똑같이 생겼고 디자인도 똑같이 생겼는데 더 미니미하다. 상단에 3열 순행도 가능한데 제가 이걸 왜 넣었냐? 우리 그래픽 카드에 또 지지대가 일체형이잖아요. 근데 너무 작은 거는 이게 안 들어가요. 이 지지대 자체가. 짧은 거 앞에, 이렇게 짧은 거. 네, 짧은 케이스가 짧은 것들은 그래픽 카드 지지대가 아예 설치가 안 돼서 그래도 앞에 좀 여유가 있는 그거를 넣다 보니까 DF 2100을 넣었고 마찬가지로 케이스는 어쨌든 좀 취향이 묻어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어요. 케이스만큼은 그리고 이거 DLX 21보다 싸죠? 싸요. 저렴하죠. 네. 이거 상단에 몇 열 들어가요? 3열 들어가요. 3열까지 네, 들어가요. 3열 들어가서 이번에 조금 이갈고 나오지 않았나. LT420 들어가나요? 그거까지 확인이 안 됐어요. 안 됐죠. 네, 그거는 업체 오피셜로도 확인이 안 됐어요. 아직 달아본 사람이 없나? 그런 것 같아요. LT420, LS420은 이제 420mm로 길기 때문에 네, 라디가 좀 길어요. 꼭 확인하셔야 돼요. 네, 꼭 확인하셔야 DLX 돼요. 21은 들어갑니다. 네, LED 조절 어떻게 돼요? RGB 조절? 그냥 켜고 끄고만 가능하고 색깔 조절은 안 되고. 심지어 몰렉스예요. 커넥터가. 그래서 저렴하구나. 네.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DLX보다 저렴한 이유는 C 타입도 있으니까. 들어가고.
C타입 당연히 네. 당연히 아니구나. 상단펜 안 들었죠? 상단펜 없습니다. 거의 DLX20이랑 비슷한데 이제 네, 부분이 구성은 다르고. 비슷한데 이제 몰렉스냐 그런 거 차이도 야, 있고. 이제 파워가 이제 드디어 마닉이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아 진짜 할 말 많은데 제가 드디어 맥셀리트를 놨어요. 원래 못 쓰는데요. 원래 카운트 썼어요. 아 카운트. 저는 네. 카운트는 카운트인가요? 카운트인가요? 카운트. 카운트는 아직 한 번도 네. 안 써봤는데. 맥셀리트 카운트를 드디어 놓을 수 있었던 거를 마이크로닉스가 해줬기 때문에 원래 마이크로닉스 안 썼어요. 싫어했어요. 등한시한 것과 싫어하는 거의 차이가 뭐냐면 취향 차이라고 그 보거든요. 취향 차이예요. 네, 취향이라고 보는데 뭐 마이크로닉스가 저한테 실수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케이블이 못생겼다든지 네, 뭐 마감이라든지 케이블의 형식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커넥터가 굉장히 케이블이 굉장히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12VH PW 네, 말씀하시는 그 케이블이 그 케이블 하나 때문에 이거 넣었어요. 근데 이제 맥셀리트는 아쉬운 거는 그 케이블도 별매를 또 따로 해야 된다는 10,000원 네, 정도 하죠. 14,000원 정도 하거든요. 배송비 포함하면 17,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그거 마닉을 안 썼는데 마닉을 넣었더라. 원래 마닉이 네. 내 거였는데 넣었더라고. 맥셀리트께 좀 아쉬운 건 없는데 예, 이번에 마닉이 잘 나와서 저는 골드는 그래도 스탠다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안 쓰고 있지만 네. 이제 골드급은 아예 또 저는 클래식 2를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3.0은 필요 없다 생각해요, 솔직히.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위즈맵스 안 쓰니까 차이가 있잖아요. 뭐 3.0과 PCI 5.0 차이. 좀 별개긴 하죠. 네, 별개인데 사람들이 같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심지어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다라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알 필요는 없지만. 알 필요 있을까? 네, 알 필요는 일반 없지만. 고객들이 알 필요는 네, 없을 알 것 필요는 같고. 없는데. 다이렉트로 들어가죠. 다이렉트로 네, 들어가고. 케이블이 12VH 케이블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제 그 2줄짜리로 나왔는데 이제 네, 한 줄짜리로 바뀌었죠. 8핀 두 개로 꽂게끔 해서 나오고 이제 그래픽 카드만 12VH PWR로 갔다가 마이크로닉스의 이제 클래식 2 골드가 파워 쪽에도 12VH PWR이고 그래픽 카드에도 12VH PWR로 바뀌면서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맞아요. 커넥터 자체가. 원래 깔끔하긴 했습니다. 네. 네, 지빈님이 850W를 넣어가지고 저는 네. 그냥 750W를 넣습니다. 오케이. 다른 걸 좀 넣긴 그러고 네. 이 4070 Ti의 권장 파워가 750W이기 때문에 750W를 넣고요. 아 실질적으로 750W 잘 안 하시더라고요. 750W라고 해도 한 단계 올리십니다. 850W로. 750이나 850이나 가격 차이가 안 나니까. 가격 차이가 또 별로 안 네. 나요. 그래서 850W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파워는 솔직히 말해서 커넥터가 12VH PWR이더라도 ATX 3.0이나 뭐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어 보이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저도 네,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용량만 여유로우면 될 것 같아요. 제가 ATX 3.0을 쓰는 경우는 고객님이 원하실 때 네. 원할 때. ATX 3.0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듀크 들어가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가격이 이제 어떻게 되죠? 287만 7,890원이냐 281만 6,490원이냐 차이인데 280만 원대죠. 네. 이제 가격이 한 6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네. 이게 그 SSD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SSD랑 케이스에서도 차이가 좀 근데 나요. 이거는 이제 파워랑 또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네. 가장 큰 차이는 SSD로 차이가 난 것 네.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공입이 합치면 이것도 한 280 후반에서 290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게임은 뭐 웬만한 게임은 다 되죠? 안 되면 섭섭하죠. 예, 이거 이제 4070 Ti부터가 실질적으로 진짜 이제 QHD를 네. 추천할 수 있는 끝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QHD 이상 하실 분들은 이제 4070 Ti 그쵸, 이상으로 그쵸.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지금 이 정도 사양에 그래픽 카드만 계속 바꾸시면 되는 거죠. 4080, 그쵸. 뭐 4090 쓰셔도 되고. 네네. 물론 파워는 파워도 이제 더 파워 올라갈 바꿔야 수 되고. 있는 여지가 생기고 파워랑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파워만 좀 바꿔주시면 이 고사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굳이 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말도 엄청 많이 했어요. 말이 참 많아졌어요. 네. 이거 영상에 지금 몇 분짜리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편집을 할지 모르겠는데 각자 해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잘 살리느냐도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좀 정보를 좀 많이 들으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네. 했어요. 이거랑 연결 안 된 것도 뭐 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제가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기가바이트 쪽만 내가 썼나?
난 그것도 좀 고려를 많이 했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커넥션이 있었던 건 아니고 실제로 이만한 게 없다. 커넥션? 네. 그냥 기가바이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기가바이트가 좋으니까 이번 세대에 잘 나왔고 네. 근데 아무것도 이게 없어. 또 다음 세대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MSI가 잘 나오면 우리는 MSI만 MSI 쓸 또 거고.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 기가바이트가 잘 나왔고 이건 뭐 저만 아니더라도 기가바이트 쓰시는 분이 많죠. 제품이 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느 업체나 어느 소비자나 똑똑한 사람들은 좋은 제품이 뭔지를 알고 잘 쓸 거라 생각해요. 일부러 기가바이트 넣었어 나는. 아 그래요? 나는 뭐 어차피 비슷하니까. 네. 그러고 보니까 MSI도 넣긴 했구나. 아 다행이다. 너무 기가바이트만 썼을 나 줄 알고. 에이수스도 넣었잖아. 네. 이 새끼 기가바이트만 쓴다 뭐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진짜로. 뭐 나 기가바이트만 쓰면 안 돼? 응. 내 마음이지. 또 점점 더 좋게 또 퀄리티 있고 네. 또 짜임새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이제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뭐 이렇게 좀 해줬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뭐 말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뭐 종류를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써주시면 제가 이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7월 월간 견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